네, 세넷 탈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사정에서 이 한국이 이제 새우에서 범고래로 진화했다. 이 진화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미국도 내놓고 한국이 중국 제압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 국가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망 침공이 벌어져도 한국은 한반도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미래 먹거리를 향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고 한류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무기와 군사력까지 열강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조선 만국 시기에서 1945년까지 한국의 위상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였습니다. 이제는 고래 중에서 유일하게 상어, 물범, 물개를 사냥해서 먹어치우는 포식자인 범고래가 됐습니다. 오늘 이 진화의 그 귀결점 혹은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조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 이제 냉골이라 여기가 지금 히터가 안 들어와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길거리 점퍼 있고. 길거리 노점상 지금 거의 그 수준의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용서해 주십시오. 따뜻합니다. 네. 네, 우선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포버스에서 네,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K9에 빗대어 말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좀 한번 띄워주시죠. 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낡은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그 자리를 한국의 최첨단 K9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면은 네네, 그 아티클 글머리에 네네,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 그리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빈자리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NATO countries are giving Ukraine hundreds of their old howitzers and replacing them with South Korean's excellent K9. 딱 감축하는 저기 캡션을 달았습니다. 네, 이제 이 기사 첫머리에 네,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다 신형의 강력한 화력 무기를 지원하는 주축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화력 무기 동맹, 아틸러리 코알리션에는 비밀 동맹 멤버가 있다. 이는 바로 한국이다. 네네, 자, 정말 좋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비록 K9 하나에 한정해서 말하지만 실은 한국 위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쉬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이 155mm 자주포, 곡사포 포탄을 100만 발 이상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의 화약 생산 업체들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네, 풍산이나 예, 저기 한화 같은 데들. 그렇죠. 예, 예. 미국이 국내, 이스라엘, 한국 등 여러 곳에 공급한 여러 곳에 비축한 수백만 발의 155mm 포탄이 화끈하게 이제 빠져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고 한국은 미국의 포탄을 팔고 하는 이런 아주 기묘한 공급 방식이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축분에서 빼고 한국은 비축분을 메꿔주고. 그렇죠. 예. 예. 우리 포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K 국방은 이미 이제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이 공급 방식도 아주 기묘하게 네. 아주 지능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언론들이나 또 우리 체감하기에 뭐 적자가 났다고,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가 났다고 하고. 네, 벌써 이제 1월 달 들어서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데, 백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은 좀 굉장히 깝깝하죠.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면허고 선무당 사람 잡는 이제 소리를 한다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낙관합니다. 예, 예. 우선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다시 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오후입니다. 오늘 10시 45분 기준으로 1228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이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계속해서 1230원, 1231원, 1232원 이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1220원대로 딱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렇죠. 전쟁 전에 비해서 달러 대비 그 환율이 약 2%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1220원대로 가면. 그렇죠. 1231원도 그래요. 2.6%, 2.5% 뭐 그 정도입니다. 전쟁 전 대비해서. 네네. 이게 이제 유로보다도 훨씬 작은 거고 위안화보다도 작고 뭐 엔화랑은 더 비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보다도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상 수지에는 무역 수지와 무역 바깥에서 벌어들이는 거 쓰고 벌어들이는 거 뭐 이제 예를 들면 자본 이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본 소득, 이전 소득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흑자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전체 집계는 원래 2월 달에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거, 그러니까 2022년 게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470억 달러 정도 났지만 무역 외에서 많이 벌어들인 게 있어서 아마도 경상은 똔똔이거나 약간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해 전체로 보면 저는 무역은 거의 똔똔 맞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보면 무역은 아마 거의 똔똔 맞출 거다. 무역 수지는. 그러면 무역 외 수지에서 우리가 벌어들이기 때문에 경상 수지로선 상당한 흑자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 수지도 이제 그 흑자를 계속 이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지금 두 종류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계에 관한 구조 조정이고요. 러시아가 이제 쪼그라들었으니까.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세계 제조업 분업 체계의 구조 조정입니다. 탈중국. 차이나 디카플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조정, 이 살벌한 구조조정 와중에서 저는 선방에서 잘 헤쳐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가 네.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네. 한국 경제가 망한다 막 소리가 요란한 했을 때 김 교수는 우리처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는 것보다는 뭐 낙관, 크게 장기적으로 낙관을 하고 지금도 그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낙관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범고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국제정치학을 할 때 우리가 뭐 새우, 돌고래 외교 뭐 이런까지는 나왔는데 경제학자가 범고래 이야기하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새우는 파도만 쳐도 그냥 몸살을 하죠. 뭐 아니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가고. 근데 이제 돌고래는 사실은 참 명민하긴 한데 이게 태풍이 치면 쓸려 나갑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지금 태풍이 지금 막 가장 지금 고도로 올라와 있는 또 더 큰 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범고래는 이건 태풍이 쳐도 굳굳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도감에서 보듯이 이제 범고래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 돌고래 일종이라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사이즈로 보면은 한 10위권 뭐 11위권 정도 해요. 그렇죠. 대왕고래가 179톤, 참고래가 120톤, 이제 북방 긴수염고래가 100톤.
예. 향고래가 57톤, 네네. 귀신고래가 45톤, 그 다음에 이제 보리고래가 45톤, 예. 그 다음에 브라이드 고래가 40톤, 흑등고래가 17톤, 밍크고래가 11톤, 그리고 나서 이제 범고래가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이제 특이한 애가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제가 이제 돌고래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고래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돌고래가 굉장히 지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지능적이고 이 고래 이름 붙은 것 중에 유일하게 살벌한 사냥꾼이죠. 그래서 이걸 그렇죠. 범고래를 예. 이제 킬러 웨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영어는 오카인데 예. 정식 명칭은 킬러 웨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고래라는 사장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떼지어서 사냥을 하는데 이 한 족속은 예를 들면은 연어가 드나드는 강 어귀에서 연어만 잡아먹고 사는 족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주 고래라 그래서 레지던트 오카라 그럽니다. 예, 예. 정주 범고래. 그리고 이제 다른 족속은 얘는 이제 그 물범이나 물개를 따라서 연안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조금씩 이동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 철새 이동형이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오카라 그럽니다. 이동형 고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가 이제 우리랑 좀 전 닮았다고 보는데 예. 오프쇼어 오카라 그래가지고 예. 이 얘는 뭘 잡아먹는지 잘 모르는데 상어를 잘 잡아먹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깊은 바다를 여기저기 쏴다니면서 떼지어서 이제 상어나 심지어는 아마 다른 고래도 잡아먹지 않나 이런 얘기가 도는 애예요. 옛날에 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네, 상어를 이제. 예, 상어를 잡아먹는 애, 깊은 바다에서 예. 큰 상어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말하자면은 한국인이 이제 김우중 말대로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니까 이게 뭐 거의 그 대양범고래, 블루워터 오카라 그러셔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김 교수가 네. 새우 단계, 돌고래 단계를 네. 1980년대 우리 한강의 기적 시기, 그 다음에 1990년 이제 냉전 종식되고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세계화 시기라고 하는 25년 동안 세계화의 기적, 네. 뭐 그런 단계로 이제 두 번째로 네. 설정을 하고. 네, 그 두 번째 김 교수 용어로 세계화의 기적 예. 단계에서 우리가 선진국 진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진국 갔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경부터 이제 선진국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 네,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구분 자체가 뭐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이 기적적 진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문학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백모 선생님께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김 교수, 김현철 교수의 여러 그 일본 경제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범고래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진국에 와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서는 제가 100% 동감하는 바가 커요. 그런데 이 양반의 그 시대 구분과 시대에 대한 명명,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이제 그 세계화의 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이제 1990년 이후를 물론 WTO가 나왔고 냉전 구도가 깨졌으니까 세계화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세계화의 제대로 된 그림은 1945년 샌프란시스코 UN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이제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같죠. 그 가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그런 데서부터 그게 진짜 세계화였고 오히려 그 이제 1990년부터는 이건 중국사랑 러시아사랑을 내세운 이제 그 짝퉁 글로벌리즘의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922년부터야 제가 말씀드리는 다시 제대로 건강한 글로벌리즘, 삼축 글로벌리즘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한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세계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예, 김 교수랑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삼축 글로벌리즘 시대가 와서 비로소 6.25 우리 사실 6.25 엄청난 거라고요. 이거 저기 뭐야 그 스탈린과 모택동을 무찌른 건데. 그렇죠. 이 6.25 경험에서 체득한 이 반공, 반전체주의가 짝퉁 글로벌리즘 시대 때 동면 상태에 있다가 마취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하고 미국이 중국 사랑을 하고 유럽이 러시아 사랑까지 하는데 네. 우리가 반공 주장하면 이게 완전히 뭐 전쟁광이잖아. 극우 수국 꽃 전쟁광. 요즘 공산주의 어디 있나 그런 시대죠. 우리가 그 시대를 한 30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30년 거쳤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우리의 반공 반전체주의 정신적 정체성을 마취시켜 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질을 쫓았죠. 화끈하게 쫓았지. 그래서 중국이랑 비즈니스 화끈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랑 최대의 경제적 수혜자는 한국이고요. 그렇죠. 중국 사랑 최대의 정신문화적 피해자도 한국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비교입니다. 그렇다니까. 서로 공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중국 이게 아니 세상이 다 중국 사랑으로 미쳐서 돌아가니까 아이씨 네. 나도 그래 같이 미쳐서 브루스 땡길게. 그러고 그냥 내놓고 중국이랑 브루스 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경제는 물질은 예, 물질은 완전 화끈하게 땡긴 거야. 근데 그거 땡기려니까 간도 쓸개도 다 내다가 버리든지 냉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간과 쓸개를.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은 강제 마취로 시킨 거지. 그렇지. 그리고 물질은 화끈하게 해갖고 이제 몸집은 이제 선진국이 된 거죠. 이제 물질은. 근데 묘한 게 네. 그 한 2, 3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안미경중이야 지금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교역량이 얼만데 돈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적당히 가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쫓아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중국 망한다. 이게 딱 나오는 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주의로 현대 국가를 시작한 국가는 네, 공산 전체주의로 그 찌끄레기들은 찌끄레기들은 그 건물들은 절대 세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탁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빨갱이는 빨아도 빨개. 우리가 조금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실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환기가 굉장히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는 그거다. 어차피 세계가 말하자면은 빨아도 안 빨리는 전체주의에 대한 환상이 밖으로 붙어 나가고 우리 내부에도 이제는 정신줄로 온 것들 그건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지금 뭐 윤정부가 그걸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제 말씀을 좀 이제 약간 매듭을 지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문화적인 정체성, 그 반전체주의 정체성을 이제 마취를 시키고 물질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현철 교수가 말한 세계화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시기. 제가 말하면 짝퉁 글로벌리즘의 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한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21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집권의 마지막 해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쉽게 말하면 정신문화가 마탱이가 간 물질적 선진국. 그렇죠. 그게 되는 거지. 그거였지. 그렇죠. 그게 22년 들어서부터 확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아이고, 이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45년 우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 80년 가까이 그 진화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눈다 보면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945년에서 1960년까지
네. 그 다음에 61년에서 1992년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93년부터 재작년 2021년까지,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단계, 이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네. 정말 회상을 그렇죠. 해보면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살려서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오면서 또 엄청난 기회를 또 내재화시키고 하는 그런 도약의 기적적인 과정을 거쳐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적 번영, 뭐 하여튼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네. 우리의 그 흔적을 네. 규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더 이 네. 시기를 좀 더 이 네 가지 시기를 개념화시켜서 어떤 구체적인 상징화시켜서 네. 한번 보면은 그 우리 올 백목께서 어젯밤에 굉장히 좋은 번뜩을 해서 정말 잘 규정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걸 저 면허를 저 뭐야 라이선스 해드릴게요. 이제 라이선스를 내가 허용을 받아가지고 칼럼에도 쓰고 예, 그다음에 역사를 다시 이제 보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저 불장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60년까지 예. 이게 불길의 기적이야. 이게 다 그냥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불길은 파괴고 재를 남기죠. 그렇죠. 근데 재에서부터 살아나는 건 뭐야? 피닉스. 피닉스. 불사조라고요. 불사조죠. 예. 그 이제 재 그러니까 이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 불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의 실효적 영토, 음. 휴전선 이남의 실효적 영토가 확정이 됐고 음. 이때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고 예. 이때 자유공화국의 국민이 국- 자기가 총 들고 싸웠으니까 네. 국민이 형성이 됐고 이게 내 나라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 4.19 때 이 병상에 누워 있는 이제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사정을 알고 예. 그 막 하야하기 직전에 예. 병상에 있는 학생들 찾아가서 젊은이들 손 붙잡고 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러니까. 청년 군인들이 버티고 있고 예.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청년이 국민이 있다 이거야. 네. 그럼 이건 나라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흔연하게 하와이로 하야를 했죠. 이제 그 국민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 체제가 만들어졌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1945년에서 1960년까지의 시기를 불길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불길의 기적. 그 속에 살아남은 불사조 피닉스. 네. 참 좋은 이름입니다.